안녕하세요. 네, 내가 여기 처음 와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남자는 이제 푸석푸석 뭐 와봤겠지. 근데 이제 여기는 처음 와봐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내 생각인데 여러 번 왔어도 처음 온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당연히 처음이죠. 이 인생 모든 생명 이런 거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일회고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어제하고 오늘은 같은 아침이라도 어제 아침은 어제 아침이고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일하다, 첫 번째다, 새롭다, 서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평소 드라이브는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드라이브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방 안에서만 쓰면 상상력이 안으로 이렇게 응축되는데 밖에 드라이브하고 차를 타고 특히 나는 그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다니다 보면 밖에 있는 풍경도 보고 무슨 소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상력이 밖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 그 점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네. 요즘 왜요? 예쁘다고. 아유. 그 풀꽃의 그 첫 번째. 아니 모르겠어. 예쁘다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남산 여기 올라오신 건 처음이시라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사람이 뭘 오래 살았다 해서 뭘 다 한 것 같아도 빼놓은 게 많고 못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특별해요. 서울이 복잡되고 아주 힘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유롭고 자연을 그냥 그대로 놔둔 아름답고 푸근하고 깊은 공간이 있나? 그래서 서울이 갑자기 느긋해진 느낌? 그리고 살아서 숨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상이 떠오르세요? 시상이라는 게 그게 네. 내가 떠오르고 싶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지가 떠오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상 그랬는데 시상은 그게 감흥이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영감이라는 말도 하는데 감흥은 뭐냐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울컥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를 가장 많이 읽는 나라예요.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시인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래요? 그럼요.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그 말도요. 한국말이 어려운 거는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이 어려운 거는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주 사람들도 되시오 그러거든요. 됐다는 말은 긍정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되시오 하면은 강한 부정이고 되시오 그러면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되시오 그것만 갖고서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하죠. 밑에 깔려있는 감정이 복잡하죠. 그거는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의 그 인토네이션 그 꼬리 억양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시를 쓰기에 가장 적당한 말이에요. 내 시 중에서 그러지 마서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서요 그러면 편집하고 교정 보는 사람들이 마셔요라고 고쳐요. 마서요하고 마셔요는 틀린 거예요. 마셔요는 표준적으로 말하는 그냥 정식적으로 말하는 거고 마서요는 약간 그 서툴게 좀 모자라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밑에 감정이 다른 감정이 깔린 말이에요. 선생님 그 시 그 대숲 아래서에서 저도 좀 단어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후둑이다가와 사온대다 이 단어는 저도 처음
처음 들은 단어였어요. 후둑이다는 것은 네네.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소리가 나는데 네네. 강하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약간 간헐적으로 소리가 나는 때 그리고 작은 소리는 아니지만 제법 크긴 하지만 두두두 두두두두 이런 걸 후둑이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형용사, 부사, 동사가 한국 사람들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운되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막 그냥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릴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둑이다도 사운되다도 상당히 구석진 말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 시인은 정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거기에 딱 맞는 그 말. 프로벨이라는 그 작가가 말했듯이 일물일어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한 말에 하나의 말을 딱 찾아라.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 있으면 5개 다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네. 얘에 맞는 말이 있고 얘에 맞는 말이 있고 다 다르다. 그걸 다 찾아라 그 소리. 그게 일물일어설이거든요. 그걸 주목해서 쓸 때 후둑이다와 사운데다가 나오는 거예요. 태숲 아래서 나태주.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mon다. 밤새도록 댄잎에 별비들이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족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다란 게.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 지는 서녁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서부터 떠드는 애들이 소리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서 피어오르는 밤 한 개만이 내 차지다.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니니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리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리만이 내 차지다. 예,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에 시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를 쓰기 위한 특별한 테크닉이 따로 없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아닙니다. 특별한 테크닉이 왜 없어요? 말을 많이 알아야죠. 말을 많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말 사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 시를 쓰는 사람은요. 자기 말로 자기 사적인 말로 글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사적 그걸 사어라고 그러는데 개인 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처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좀 더 보편성을 갖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그 시인만이 가진 특별한 그게 보편성을 가지면서 개별성, 개성을 잃지 않는 그런 단계가 끝에 가서 돼야 돼요. 어쨌든 시를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감정도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져야지만은 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말 부자가 시인입니다. 네. 근데 그 시라는 게 뭐 잘 썼다, 완성됐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이 옳다 그러다보다도 좋다 싫다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생에서도 저 중요한 것은 그게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 호오의 문제예요. 좋고 싫음. 작가님은 언제부터 시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15살 때 네. 이 예쁜 이제 학생을 만났는데 한 살 위인데 역시 사랑이 참 중요해요. 왜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난 첫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네. 그 여자한테 뭐 반해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편지 써야 되는데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아버지한테서 왔어요. 그 여자. 그래서 2번 다시 편지를 쓰지 못하고 3년 동안 끙끙끙 앓고 있으면서 이 끙끙끙 앓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는요.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행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행복하고 기쁘고 한 것이 다 어떤 유형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나는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시 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을 쓰고 싶었고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시 다 쓴 게 몇 편 정도 되실까요? 나 모르죠. 시어보지 않았으니까 시어볼게요. 내가 낸 책이 52권.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 7,000페이지. 와. 7,000페이지면 책으로는 506권 낼 거예요. 그러니까 편당 한 권당 100편씩 잡으면 5,400편 정도 되죠. 네. 뭔가 사모님도 시인이시죠? 안 쓰죠. 지금은 안 쓰시고. 아니 안 쓰죠. 안 쓰는데 어쩌다가 시를 써서 한 20-30편은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쓴 게. 근데 그 사람은 시 쓰는 그 체질이 아니에요. 리얼리스트예요. 그러면 시 못 씁니다. 시는 로맨티스트가 쓰는 거예요. 구름 잡으러 다니는 헛된 망상을 많이 하는 약간 정신병자가 쓰는 거지. 우리 집에 정신병자가 둘이라면 우리 집 망해요. 나 혼자나 정신병자 하지. 우리 집사람까지 정신병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오래 살아서 귀시인이 돼서 시를 들을 줄 알아요. 귀시인이요. 네.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이 와야 그 신이 와야 무당이 된다는 것처럼 시 쓰는 사람이 시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을 하면은 좀 더 시가 잘 써지거나 그런가요? 시는 약간 타고난 바가 많아요. 그래서 시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만들어진 시인이 진짜 시인이에요. 태어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속에 분명히 보석이 들어있는데 그걸 껍데기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따님은 좀 우리 딸도 시인 아니에요. 우리 딸 남인애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국어 글쓰기 교수인데 네. 걔 시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엄마 쪽을 좀 닮아서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울컥하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두 가지를 다 닮았는데 상당히 이성적인 쪽이기 때문에 시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 왜요? 아니 뭐 내가 미쳤는데 딸까지 미치라고. 작가님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뭐 한국 시인으로는 박목월 선생이고요. 네. 외국 시인으로는 헤르만 헤세입니다. 이유는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체질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박목월 선생의 그 식물성적인 그런 세계, 동물성적인 게 아니고 식물성적인 무슨 전원지향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식물성적인 세계. 그게 이제 나태주하고 맞았고 그리고 나태주 씨에 보면은 동물성이 거의 없어요. 맹금류는 거의 없습니다. 내시 7,000편이라고 그러는데 7,000편을 다 7,000페이지를 다 두적거려 봐도 맹금류는 딱 하이에나가 한 번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박목월 선생이 내 시의 첫 번째 영향을 준 분이고요. 박목월 시인이 그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그게 날. 아니고 네. 그분의 시 전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그건 예, 박목월 선생은 그랬어요. 선생님 시 중에 나그네가 대표작이지요. 그러면 네.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랬었어요. 그 말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 대표작은 뭔데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쓸 기다. 이게 시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시인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늘 서툴고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첫 번째고. 그래서 박목월 선생이 선생인 거예요. 박목월 선생께서 직접 결혼식 주례도 사주셨다고. 박목월 선생은 내가 이제 15살부터 이제 좋아했던 분인데 26살 때 신춘문예 당선이 돼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참 묘한 분인 것이
신주문예 자체가 왕중왕을 뽑는 거거든요. 이 제목을 소곡이라고 쳤어요. 소곡. 이 원고를 보고 그걸 그 소곡이라고 쓴 그 제목을 긋고 거기다가 대숲아래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숲아래사라는 시는 나태주라는 사람과 박목호 선생이 같이 쓴 합작품이에요. 그 첫 시집 이름이 대숲아래사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박목호 선생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당선이 안 됐더라면 나는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15살 때 여학생을 만나서 내가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은 이 대숲아래사라는 시는 그 뒤에 10년 후에 또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결혼 좀 해보자고 많이 이렇게 내가 공들이고 프로포즈를 했다가 그 여자한테 내가 완전히 내가 버림받아가지고 완전히 폐인 직전에 내가 쓴 시가 그 대숲아래사예요. 그래서 그 시를 내가 당선이 됐으니 망정이지 당선이 안 됐더라면 나는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박목호 선생은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시가 당선이 됐으므로 죽어버릴 뻔했던 나태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첫 시집을 낼 때 이분이 시집 서문을 써주셨어요. 엄청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군의 시에 열리는 이 무궁가지에 열리는 새로운 열매는 많은 독자들, 모든 독자들에게 신선감과 친근감을 더불어 줄 것이다. 이 말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자 말로 한다면 온고지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온고,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새 것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씀을 풀어서 써주셨어요. 나는 그때 시집 낼 때 그걸 몰랐지요. 근데 늙어서 읽어보니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늙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두 번째 은혜를 입었고 세 번째는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잘 살았어요. 박목호 선생이 주례 앉았으면 난 이혼했을 거예요. 휴대폰에는 혹시 시가 몇 편이나 저장돼 있을까요? 다 빼내서 저 노트에다 쓰지요. 근데 현재 노트에다 컴퓨터로 안 들어간 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제주도에 저 동백꽃 정원이 있어요. 그것만 네. 기르는 네. 서귀포 쪽에 거기 이제 주인장 그 이사장이 네. 만나지 않았는데 가끔 전화를 해. 네. 자기한테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썼어요. 그 2월달에 갔는데 동백꽃이 막 피고도 있고 또 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2월이면 추울 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감동하던데 그 생각으로 내가 썼어요. 왜 이제 왔느냐고, 왜 이리 늦었느냐고, 지는 꽃이 울먹이고 이제라도 왔으니 좋다고 반갑다고 피는 꽃이 웃는다. 그렇다면 나는 지는 꽃이냐 피는 꽃이냐. 제목을 시리라고 했다가 그냥 내 앞에서로 바꿨어요. 이렇게 내 앞에서가 제목이 되면 이렇게 걸립니다. 내 앞에서 나는 지는 꽃이냐 피는 꽃이냐고 묻는 거예요. 네. 내 앞에서. 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지.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자꾸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는 이게 저도 뭔가 질문을 굉장히 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걱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 BTS하고의 인연은 지금 여기 이제 있지만 책도 있지만 아니 이 책 표지도 사실 너무 예쁜데 이건 BTS 이제 가사집인데 네네. 나 BTS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하고 BTS를 내가 헷갈렸던 사람인데 네. 이 출판사 사장하고 편집장이 네. 와가지고 나보고 이걸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이나 왔어요 공주에. 그래서 왜 써야 되냐 그랬더니 작은 것들을 위한 이 시 제목 때문에 내가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별나다.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제목을 정해왔어요 출판사에서. 그리고 작가도 딱 나태주로 필자도 정해오고
그러면서 자꾸 밀어붙여서 내가 썼어요. 정말로 이 책 미안한데 그 아미라는 말이 이 책에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미를 몰랐거든. BTS도 잘 몰랐거니와 아미를 아미하면 나는 육군이나 병정 얘기하지. 그게 BTS의 팬클럽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만 권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다 팔리질 않았어. 만약에 재쇄를 한다면 아미들에게라고 해서 뒤에다가 붙일 사과문을 내가 써서 줬어요. 근데 사과문이 불발을 내버렸어. 왜냐면 더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 BTS 보고 이 만 권을 찍었어요. 근데 BTS가 이제 군인 가고 군대 가고 이래서 이게 책이 안 팔렸고. 근데 이 책을 찍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BTS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고요. 시가 어떻게 앞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암시를 내가 받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보다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는 또 너에게 나의 시 한 편을 읽어주고 싶어.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내가 쓴 시네. 그거 아마 쓰다가 쓸 말이 없어서 그거 쓰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쓴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한 것 같은 착각.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한 사람을 위해 썼는데 네네. 그게 이제 특수성이에요. 개별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위해 썼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쓴 것 같다고 할 때 시가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느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을 위해 썼거든요. 네. 정확하게 김창일이라고는 출판사 편집자인 남자를 위해 썼어요. 그 사람이 내 시를 읽으면서 두세 번 그 컴퓨터에다 머리를 박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또 내가 감동을 해서 컴퓨터로 바로 그걸 그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그냥 코 박고 울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웃는 얼굴, 콧노래, 나지막한 목소리 그런 건데 나한테는 그게 바다를 아는 듯한 큰 기쁨이 됐다 이렇게 써서 그냥 컴퓨터로 그냥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선생님의 그 풀꽃이라는 시는 꽃? 네. 그거는 그냥 딱 듣는 순간 뭔가 확 와닿았고 또 자꾸 곱씹어도 점점 더 그 깊이가 느껴지고. 풀꽃은 우리 한국에서 폐기가 돼야 돼요. 왜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풀꽃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얘기는 이건 반전 아니면 뒤집어 보기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오래 보아야도 오래 안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미나 자기 잘 사는 어떤 부나 자기 어떤 성공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어떤 그 자존감,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시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더라면 이런 시는 아마 밟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시대예요. 유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반짝이고 예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불이 꺼지고 어둡고 힘들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마음이 짠하네요. 짠하죠. 네. 그래서 이 시는 폐기돼야 된다 이거예요. 폐기되는 세상이 와야 돼요. 왜 내가 자세히 봐야 예쁘냐? 나는 그냥 언뜻 봐도 예쁘지. 왜 내가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 나는 짧게 봐도 사랑스럽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의 구원점이 아주 좋은 특별한 탁월한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문장은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게 2000년도에 쓴 시인데 20몇 년 전에
애들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상호관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렇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너도 그렇다 그 문장 짧은 문장 하나가 굉장히 뭔가 위안이 되고 그렇죠. 예. 이게 힘을 주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안 썼으면 여기 안 왔을 거야. 대수발에 써갖고서는 여기 못 왔죠. 이거는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그 시를 하나 썼대요. 평가를 좀 해달라고. 양세형이 아니고?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이 시로서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제목은 너의 자리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더 환해져.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달라져. 바람이 불어도 꽃잎이 떨어져도 네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져. 이 시 어떠세요? 너무 적극적으로 썼네. 너무 적극적으로 썼어요. 너무 적극적. 조금 물러나서 썼으면 좋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거리를 둘 생각을 좀 해보고 썼으면 좋겠다. 시는 좋아요. 첫째 감성이 좋고 그 시를 담은 언어가 매우 아름답고 곱고 그런데 그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좀 필요하다. 작가 이름이요. AI예요. AI? AI가 쓴 거래요. 아, 줘보세요. 네. AI한테 그 작가님의 그 풍으로 시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대요. 많이 비슷하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AI가 못 쓰는 게 있어요. AI는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자료를 재편집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비약하고 상상해서 반전을 일으키고 변형을 하는 단계를 못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에서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AI가 충분히 할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너도 그렇다는 못할 거라고. 네. AI가 앞으로 뭐 소설도 쓰고 뭐 글 다 쓸 거예요. 논문 다 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AI로 쓴 시, AI로 쓴 소설이 상을 받았어요. 이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좀 가망성 있고 괜찮은 것은 이 반전 변형 끝부분에 상상, 이미지네이션 이거는 AI가 충분히 못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바둑대회에서 그 알파고하고 바둑 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세돌. 이세돌. 그 사람이 참 위대한 말을 하나 했어요. 내가 이번에 바둑에서 진 거는 이세돌 개인이 진 것이지 인류가 진 것이 아니다. 와, 나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말을 하는지 역시 9단쯤 되니까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훌륭해. 네. 와, 나중에 저희가 한꺼번에 한번 모시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훌륭해. 지금 너무도 다행인 게 요즘 MZ 세대들이 또 그렇게 다시 시를 찾는데요. 시 열풍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리고 막막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풍요한 시대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제 물질이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자기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런 데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어떤 울타리에 갇혀서 약간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이게 다 벗겨져 가지고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다 각자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디에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막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듣는 말은 막막하다예요. 그래서 시가 필요한 거지 시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애들이 내 시를 그렇게 많이 읽어요.
아니 80살 먹은 할아버지신데 그걸 애들이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요. 예를 들면 이 가을에 아직도 너를 사랑해 슬프다. 이건 한 50살, 60살 먹은 사람이어야 아는 시인데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 감성은 꼭 나이나 세대를 좀 초월하잖아요. 그렇지. 감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나 세대를 완전히 다 시대까지는 관통하는. 내가 모르겠고 네네. 현재 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시대라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역시 유효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초세대까지 사랑받는 시인은 우리나라에 이거 할 수 있어요. 딱 둘이 있어요. 김소월과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선생은 27, 8에 죽었고요. 김소월 선생은 32살에 죽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뭘로? 시로. 놀란 게 있어요. 법정 스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건도 죽는다. 그런데 또 출판사 하는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작가가 죽으면 책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지 않은 시인이 있어요. 작가님의 시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것 아, 같습니다. 그거는 지나친 말씀이고. 아무튼 뭐 MZ 세대든 간에 아니면 또 중장년층이든 작가님의 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위로를 받고 또 뭐 용기도 얻고. 나는 힘을 그래서 얻게. 내가 유명한 시인, 큰 시인이 되는 것보다 네. 작고 보잘것없는 시인이지만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시인보다 유용한 시인, 쓸모 있는 시인. 외롭습니까? 그러면 이 시를 읽으세요. 그러면 외로운 게 조금 감해질 겁니다.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이 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오겠지요. 뭐 이렇게 나는 나가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는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실행하고 계세요? 아니 난 여기 온 것도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여기로 어떻게 왔겠어요.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여기로 온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예? 우리 선생님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왜 나태주 시인이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요. 아니 예. 내가 감사하지. 다시 이제 또 공주로 돌아가셔야 네. 되죠. 네. 예. 아직 공주에 돌아가야죠. 이 돌아간다는 말도 죽었다는 말하고 헷갈려가지고. 댁으로 되돌아가시는. 그렇지, 알았어요. 네, 되돌아가시는 거로. 영어로 리턴이라는 말하고 확실한데 돌아간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맨문구상 말고도 외국에서 받는 노벨상 아니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이 그 작가와 작품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독자가 결정합니다. 다수의 일반 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 준다면 내가 안 받는 건 아니고 받을게요.